알로라 영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목동 듀얼파크 미니리그 4강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매치는 왼쪽이 카이루프 덱, 오른쪽이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덱입니다. 선공은 카이루프 측이 가져갔고 서로 들어온 7장에서 기본 포켓몬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온 카드들을 덱으로 넣고 섞은 후에 다시 7장을 드로해서 배틀 준비를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매치만 보면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이기지 않을까라 생각이 드는 게 카이루프 측이 덱을 압축하려면 꽤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측이 처음에 무난하게만 필드를 세운다면은 포통 가이즈로 꾸준히 포켓몬을 기절시킴으로써 게임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측 모두 두 번째 7장에서는 기본 포켓몬이 나왔기 때문에 배틀필드와 벤치에 포켓몬을 세팅하고 프라이즈 세팅까지 마친 후에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타트 포켓몬은 물땅이 대 기라티나 오키에징이네요. 기라티나를 스타트로 내놓았는데 아무래도 상대의 덱이 어떤 덱인지 모르는 이상 저지맨을 맞아서 오키에징 한 마리만 배틀필드에 남기고 패가 말려서 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기라티나를 배틀필드에 둔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먼저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벤치에 내려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둘 카드는 아무래도 치코리타를 가급적이면 빨리 세워서 메가니움으로 진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치코리타를 깔지 않을까 싶네요. 치코리타를 네스트볼로 가져왔습니다. 벤치에 있는 또 한 마리의 포켓몬은 형광등 빛으로 잘 보이지 않는데 아마 개구마르가 아닐까 싶네요. 추가적으로 더트 자정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2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하고 나머지 한 장을 트래시에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버려진 카드는 대장이가 버려졌습니다. 그 이외의 카드는 물장에서 썼네요. 빛이 잠깐 안 비치는 동안 보니까 처음에 깔았던 물타입 포켓몬은 개구마르였습니다. 두 번째 물장에까지 벤치에 내려놓은 상황에서 이번 차례 아직까지 서포트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서포트를 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패에 서포트가 없었는지 그대로 차례를 맞췄네요. 오른쪽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만으로 주로 넘어가서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두 번째 오케이징을 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포트를 사용할 것 같은데요. 서포트 카드가 없더라도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볼이나 미스터리 트레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푸나비나 GX 서치로 서포트 카드를 덱에서 찾아온 후에 전개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켓몬 교체로 오키에징의 배틀필드로 나가고 강철 에너지를 기라티나한테 붙여준 후에 난천을 사용했습니다. 난천은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후에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패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던 모양이네요. 이번 난천 6장으로 오케이징을 얼마나 많이 깔 수 있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미스터리 트레저가 아니라 하이퍼볼을 사용한 것 같네요.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오케이징 한 마리를 벤치에 추가적으로 꺼내왔습니다. 이로써 다음 차례가 돌아왔었을 때 벤치에 있는 칼라마네로를 2마리 진화시켜서 에너지 부스팅 후 손 에너지 플레이를 배틀필드에 있는 오케이징한테 하고 후퇴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카이루프 차례로 돌아가서 이번 차례 대장이를 띄워서 어떻게든 드로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전 차례 서포트 카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차례를 맞췄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즈마를 사용해서 기라틴을 배틀필드로 끌어내고 그대로 차례를 마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패에 친구 수첩이랑 다른 카드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용해봤자 덱을 늘릴 뿐이기 때문에 그대로 차례를 넘겼네요. 칼라마네로가 한 채 서고 두 번째 기라티나까지 벤치에 내려두고 카푸나비나 GX의 특성 원더터치를 사용해서 덱에 있는 서포트 카드 한 장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카푸나비나 GX의 특성 원더터치는 패에서 벤치로 내려놓았을 때만 발동되며 내려놓았을 때 자신의 덱에서 원하는 서포트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 카드로 여기서는 두 번째 난천을 가져와서 사용했네요.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후에 6장을 드로우합니다. 이 6장에서 원하는 카드가 포켓몬 교체와 에너지일 것 같은데요. 과연 그 6장에서 모든 카드가 나와서 개구마르를 기절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카이루프 측이 상당히 말린 상태이기 때문에 말림이 고착돼서 이번 차례 기라티나 완성 후 계속 어택을 넣을 수 있다면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덱의 승세가 거의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로우한 6장 중에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혹시 필요한 파츠를 모두 못 잡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칼라마네루를 가져와서 진화시킬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칼라마네루를 가져와서 바로 진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카드가 포켓몬 교체와 에너지, 남아있는 3장의 카드에서 과연 그것들이 다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일단 트래쉬를 확인하면서 여기서는 사이코 리차지 2번을 사용해서 벤치 있는 기라틴한테 채워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정규 에너지 플레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 에너지 플레이 후 에너지를 붙여줘서 포켓몬 교체로 배틀필드로 기라티나가 나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상록숲으로 강철 에너지를 버리고 초에너지를 찾아와서 배틀필드에 있는 기라티나한테 붙여준 후에 그대로 차례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포켓몬 교체나 다른 카드는 뽑지 못했던 모양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신의 덱에 있는 강철 에너지가 한 장은 트래쉬, 한 장은 기라티나한테 붙어 있다는 시점에서 덱에 많이 남아도 2장, 적게 남으면 1장 남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기동해도 한 마리밖에 기동하지 못한다 생각하면은 앞으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활용한 플레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왼쪽에 카이루프 측은 글라디오를 썼습니다. 글라디오는 자신의 프라이즈를 확인한 후에 사용한 글라디오 카드와 프라이즈 중 한 장을 교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를 가져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전개에 도움될 만한 카드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폐의 친구 수첩, 릴리에, 게을킹, 다양한 카드가 보이고 있는 와중에 릴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번 차례 이미 서포터를 썼고 패가 꽤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갑축을 위해서라도 게을킹을 코스트로 상호숲을 사용했습니다. 상호숲은 자신의 패 한 장을 코스트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 카드를 찾아올 수 있는데, 카이루프도 다양한 덱 파생이 있고 수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은 초부스트 에너지 프리즘 스타 카드 한 장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게일킹을 상호숲으로 써도 에너지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초부스트 에너지 한 장만 있다는 게 생각이 드네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측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상목숲을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코스트로 사용해서 아무것도 안 가져온 후에 릴리를 사용했습니다. 릴리에 있는 첫 번째 차례에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패가 8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차례에는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할 수 있습니다. 곧이어서 미스터리 트레저를 사용했는데요. 미스터리 트레저는 자신의 패에 있는 카드 한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초타입 포켓몬이나 드래곤 타입 포켓몬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칼라마네루를 가져와서 3마리째 칼라마네루로 진화시켰네요. 이렇게 되면은 패에서 에너지 한 장을 기라티나한테 붙여서 공격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에너지가 안 뽑혔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릴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상호 코스트로 썼었는데 그때 에너지를 안 가져온 게 어떻게 보면 미스플레이가 되겠네요. 구해머리띠를 개구마르한테 붙여주고 친구 수첩을 사용해서 자신의 트래쉬에 있는 구즈마 한 장을 덱으로 되돌렸습니다. 본래 2장까지 되돌릴 수 있지만 트래쉬 한 장밖에 없다면은 한 장만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패에 있는 릴리에를 사용해서 많은 드로우를 보기 위함인데, 드로우한 카드들 중에서 이상한 사탕과 메가니움이 있다면은 전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러한 카드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번 차례를 그대로 넘겨줘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트래쉬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패에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타이마볼이 보였기 때문에 타이마볼을 사용해서 미리 대갑축을 하는 것과 동시에 진화 포켓몬을 찾아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여기서는 그대로 차례가 종료되고 지라치레 코스트로 상록숲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초에너지를 찾아왔습니다. 초에너지 카드를 벤치에 있는 기라티나한테 붙여주었네요. 그리고 나서 구즈마를 사용해서 치코리타를 불러냈습니다. 그렇죠, 치코리타가 끊기게 되면은 특성을 사용해서 빠르게 이진화 포켓몬을 진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치코리타가 남아있지 않는 카이루프 측에서는 상당히 뼈가 아플 것 같습니다. 배틀필드로 나올 포켓몬은 이번에도 개구마르가 나왔네요. 카드 한 장을 드로하고 이번 드로가 치코리타였기 때문에 치코리타를 내려놓고 레스큐 탱크로 트래쉬 있는 치코리타를 패에 추가한 후에 벤치로 내려놓고 핸섬을 사용했습니다. 핸섬은 자신의 덱 밑에서 카드 3장을 드로할 수 있는 효과로 6장이 된 패에서 먼저 더트 자전거를 사용해서 덱 위에서 2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네스트볼을 버리고 이상한 사탕을 패에 취득했네요. 현재 그럼 이상한 사탕과 메가늄이 보이고 있지만 두 치코리타 모두 이번 차례 내려놓은 치코리타이기 때문에 진화시킬 수도 없는 게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대로 차례를 마치는 게 나는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현재 이상한 사탕과 개굴린자 GX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배틀필드에 있는 개구마르를 개굴린자 GX로 진화시켜서 다음 차례 섀도우 임팩트로 인해서 기절이 안 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지만 초부스트 에너지를 뽑지 못해서 개굴린자 GX를 내주게 되면은 프라이즈 차이가 더욱 벌려지기 때문에 여기선 더욱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패를 계속 확인하면서 이상한 사탕을 사용해서 개굴린자 GX로 진화시키는 쪽을 선택하였네요. 개굴린자 GX로 진화하면서 30 데미지는 벤치에 있는 기라티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더 이상 플레이할 게 없는지 그대로 차례를 맞췄네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차례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면 섀도우 임팩트를 사용해서 개굴린자 GX에게 데미지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패에 또 부즈마가 있다면 치코리타를 주기적으로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라치를 코스트로 상록수프로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 카드인 초에너지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했습니다. 이 초에너지 또한 벤치에 있는 기라티나한테 붙임으로써 어태커가 두 마리 모두 발비를 채워주게 되었네요. 그리고 나서 패에서 어떤 카드를 쓰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구점을 사용해서 치코리타를 선택해서 배틀필드로 기라티나가 나오고, 섀도우 임팩트를 사용해서 치코리타를 기절시키고 40 데미지는 벤치에 있는 기라티나한테 주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갔습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6대4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앞서 나간 상황에서 이상한 사탕을 사용해서 드디어 메가니움으로 진화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트래쉬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패에 타이머볼이 보였기 때문에 타이머볼을 사용해서 덱에서 진화 포켓몬을 찾아옴과 동시에 대갑축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전이 뒷면이 나온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동전은 뒷면이 나와서 아무 포켓몬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혹시 패 레스큐 탱크가 있다면은 내 대장이를 서치하고 메가니움의 특성으로 바로 진화시킨 후에 대장이의 파워드로를 사용해서 드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이의 특성 파워드로는 패 한 장을 코스트로 자신의 덱 위에서 3장을 뽑을 수 있는 카드로, 드로로 대장이를 뽑았는데 이상한 사탕이 한 장 더 있다면 진화시키는 게 가능하게 되겠네요. 두 번째 이상한 사탕을 사용해서 대장이로 진화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패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파워드로를 사용해서 초부스트 에너지를 뽑을 수 있다면 게임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남아있는 게 아세로라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아끼는 쪽을 생각하고 그대로 차례를 종료하였습니다. 확실히 기라티나가 자신의 반동 데미지에 의해서 데미지 카운터가 꽤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개굴린자 GX를 1탄낼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돼서 개굴린자 GX로 한번 버티고 아세로라로 회수한 다음에 개구마르가 다시 배틀필드로 나가서 진화하면서 수리검을 날리고 그런 형식으로 플레이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록수풀 코스트로 상록수풀 사용해서 여기서는 초에너지 카드 한 장을 찾아왔네요. 이 초에너지는 트래쉬에 버리거나 아니면 붙여주는 게 칼라마네로한테 붙여줘서 혹시나 후퇴를 할 때를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패를 보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네요. 여기서는 트래쉬까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벤치가 한 칸이라도 더 있었더라면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내서 에너지 발비를 모두 채워주고 개굴린자 GX를 기절시켜서 프라이즈 차를 더 벌릴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쉬울 것 같네요. 여기서는 아세로라를 사용해서 데미지 카운터가 올라가 있는 기라티나를 패로 회수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철 에너지까지 패에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로 공격해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아세로라에 의해서 초에너지까지 같이 패로 올라왔다는 점인데 여기서는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바로 버려주네요. 여기서 가져올 카드는 트래쉬를 확인하면서 개굴린자 GX의 체력을 확인하고 있네요. 개굴린자 GX의 체력이 230이기 때문에 포통 가이저로 기절시키기 위해서는 초에너지를 3장까지 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칼라마네로가 세 채 모여있기 때문에 트래쉬의 초에너지만 있다면 초에너지 3장을 부스팅하고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로 공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한 장은 이미 상록수 코스트로 쓴 상황이기 때문에 덱에 남아있는 포켓몬이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만약에 없으면 마샤도 GX라도 있으면 그걸로 공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가져올 포켓몬이 기대가 됩니다. 하이퍼블로 가져올 걸 선택한 포켓몬은 카프고곡곡을 가져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카프고곡곡의 회전 비행으로 미리 양념을 쳐놓은 후에 나중에 멜망의 빛 GX를 사용해서 한 번에 프라이즈를 가져가는 계획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이코 리차즈로 초에너지 한 장을 붙여주고 패에서 기본 에너지 플레이 후 기라티나 에너지 3개를 떼고 후퇴시켜서 배틀필드로 카프고곡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전 비행을 사용하게 되면은 상대 필드의 포켓몬 전원에게 데미지 카운트 2개씩 올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이코 리차지 2번이 남았기 때문에 벤츠의 기라티나에게 에너지 2개를 채워주고 회전 비행을 사용했네요. 카이루프 측 차례로 넘어가서 패에 아세로라와 포켓몬 교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먼저 파워드로를 포켓몬 교체 코스트로 3장을 드로했습니다. 초부스트 에너지를 뽑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 차례 공격이 가능하게 되겠네요. 하이퍼볼을 코스트로 두 번째 파워드로를 사용해서 카드를 드로하고 핸섬 미스를 사용했습니다. 핸섬 미스는 자신의 덱에 있는 핸섬 카드 2장까지 패에 추가할 수 있는 카드로 SM 블록에서 서포터를 서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 중 하나이죠. 그리고 이번 차례 아직까지 서포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핸섬을 사용해서 덱 밑에서 카드 3장을 드로합니다. 이 드로한 3장 중에서 좀 더 필드를 굳건하게 전개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은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는 아세로라도 보이고 포켓몬 교체도 보이고 다양한 카드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회전빙이 버틸만해서 아세로라를 지금 쓴다기보다는 데미지 카운터가 조금 더 올라가져 있을 때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초부스트 에너지 프리즘스타 카드가 개굴린자 GX에게 붙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패에 개굴린자 GX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했었습니다. 개굴린자 GX로 진화시키고 특성을 사용해서 칼라마네로에게 30 데미지를 주었네요. 그리고 나서 개굴린자 GX의 기술 으스름 배기 같은 경우에는 배틀필드의 포켓몬에게 110 데미지를 주고 원한다면은 개굴린자 GX와 붙어있던 모든 카드들을 덱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카프코코콕을 기절시키고 덱으로 되돌아가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덱 압축이 아직 좀 덜 된 상황에서 다음 차례 초부스트 에너지를 뽑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굴린자 GX를 덱으로 되돌리는 판단을 하고 배틀필드로는 개굴린자 GX가 다시 한번 나갔습니다. 상대는 기라티나를 배틀필드로 내보냈네요. 기라티나는 현재 초에너지 2장이 붙은 상황에서 에너지 카드 한 장만 더 붙이면 13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개굴린자 GX를 기절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카이루프 차례가 돌아왔었을 때 드로를 통해서 초부스트 에너지 PR을 뽑는다면 이번에 데미지를 준 게 거의 무효나 상관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가적으로 사이코 리차즈를 사용해서 벤치에 있는 카포나비나 GX에게 초에너지 카드 한 장을 붙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라티나가 기절할 걸 대비해서 배틀필드에 카푸나비나 GX를 내보내서 후퇴를 편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네요. 아직까지 서포트는 쓰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는 네 번째 오케이징을 까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칼라마네로 진화시키지 못하면은 개굴린자 GX의 특성 풍마스 리검에 의해서 2번 맞게 되면 기절하기 때문인데요. 섀도우 임팩트를 사용해서 130 데미지를 주고 반동 데미지는 자기 자신에게 올렸습니다. 어차피 으스름배기를 맞음으로써 기절할 체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포켓몬한테 분산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되겠죠. 초반에 카이루프 패가 많이 말렸었는데 대장이 파워드로로 인해서 상당히 패가 채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라디오를 사용해서 첫 번째 파워드로를 사용하고 알로라 나인테일 GX를 코스트로 두 번째 파워드로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드로 관련 카드가 더트 자전거를 사용했네요. 덱 위에서 2장을 확인하고 릴리에를 버리고 메가니움을 추가한 후에 또 더트 자전거를 사용해서 이번에는 게을로와 이상한 사탕이었지만 게을킹 자체를 상호수 코스트로 버려놨기 때문에 2장의 레스큐 탱크도 사용한 마당에서 게을킹까지 띄우겠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트레시를 보면서 어떤 카드를 패에 추가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게을로를 버리는 길을 선택하였네요. 파워드로는 2번 모두 사용했지만 아직까지 서포터를 안 쓴 상황이기 때문에 핸섬이나 다른 드로 관련 카드를 사용해서 초부스트 에너지를 뽑는 것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잔잔한 물가 언덕을 깔았는데요. 잔잔한 물가 언덕은 자신의 덱에 있는 격투 타입이나 물 타입 포켓몬을 벤치로 꺼내올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카드가 한 장밖에 안 남아있어 보이는데 그 카드가 알로라 식스테일로 확인이 되네요. 알로라 식스테일을 까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는 후반에 갔었을 때 멸망의 빛 GX를 까는 걸 생각하면은 깔고 싶어도 참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깔지 않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패가 상당히 많아진 상황에서 핸섬이 남아있다면 밑에서 3장 드로로 초부스트 에너지를 뽑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물장애를 깔고 허브 특성을 사용해서 세 번째 대장애까지 꺼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핸섬을 코스트로 카드 3장을 드로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기 패에 핸섬이 더 한 장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밑에서 3장 드로하고 이번엔 초부스트 에너지를 뽑는 데 성공하였네요. 초부스트 에너지를 개굴린자 GX한테 붙여주고 덱으로 되돌림으로써 이미 대짱이가 3마리 떴다는 시점에서
한 턴에 드로우를 10장이나 할 수 있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개구마르를 꺼내놓고 이미 허브 특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개구마르를 개굴린자 GX로 진화시키지 못하지만 으스름 배기를 사용해서 기라티나를 기절시키고 덱으로 되돌아가네요. 이렇게 됨으로써 서로 프라이즈 상황은 4대4가 되었습니다. 배틀필드로 카푸나비나 GX가 나왔고 여기서는 후속 어태커 준비를 위해서 기라티나 깨어진 문을 다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카이루프 측이 덱셔플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프라이즈 가져오는 걸 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시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네요. 트래쉬를 확인하고 트래쉬에서 여기서는 이미 초에너지 3장이 트래쉬에 있기 때문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은 설마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나 마자도 GX 같은 카드가 프라이즈에 가버렸다면은 조금 게임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트래쉬를 확인하면서 여기서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강철 에너지를 울트라 네크로즈마 GX한테 붙여주고 칼라마네로가 네체나 서있기 때문에 사이코 리차지를 2번 사용해서 에너지 2장을 붙여주었네요. 이렇게 되면 180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대장이를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카푸나비나 GX를 후퇴시키고 배틀필드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나갔고 사이코 리차지가 2번 더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이코 리차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트레이스에 있는 초에너지 2장을 카푸나비나 GX한테 붙여주었네요. 카이루프 측도 프라이즈 가져가는 거를 이제야 눈치채서 패에 추가했습니다. 포통 가이저로 대장이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가서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4대3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카이루프 측의 차례로 다시 넘어가서 치코리타를 벤치에 깔고 특성을 사용해서 바로 메가니움으로 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가니움의 특성을 사용해서 개굴린자 GX로 진화하고 풍마 수그리검으로 30 데미지를 올릴 것은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차례가 넘어갔나요? 일단은 알로라 식스테일 코스트로 파워드를 사용했고 그리고 핸섬 위스를 코스트로 덱을 모두 뽑아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굴린자 GX를 계속 덱으로 되돌림으로써 매턴 풍마 수리검으로 30 데미지를 주면서 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겠네요. 초부스트 에너지를 붙여주고 여기서는 더 사용할 카드가 없다면은 공격을 하면서 덱으로 되돌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구의 머리띠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의 머리띠를 붙이고 그리고 나서 으스름 배기를 사용해서 덱으로 되돌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조금 좋지 않은 판단이라 생각했던 게 구의 머리띠를 붙임으로써 덱으로 되돌아가는 카드가 4장이 되었는데 혹시나 대장이가 한 마리라도 끊기게 돼가지고 초부스트 에너지나 필요한 파츠 한 장을 못 잡음으로써 딜레이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걸로 게임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실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의 차례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교체시켜서 어떻게든 카푸나비나 GX가 나온 후에 사이코 리차지로 에너지를 모두 채워주고 공격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트래쉬를 확인하면서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자신의 패에 있는 초에너지를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코 리차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초에너지를 구분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이코 리차지를 4번 모두 사용해서 카푸나비나 GX한테 몰아주었네요. 배틀필드에 있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에너지 2개 트래쉬하고 후퇴시킨 후에 배틀필드로 카푸나비나 GX가 나갔습니다. 에너지가 총 6장 붙어있기 때문에 에너지 드라이브가 120 데미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런 형식으로 확실하게 멸망의 및 범위 내에 넣는 게 좋은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개구마르를 내려놓고 특성을 사용해서 개굴린자 GX로 진화시켰습니다. 이번에도 풍마수리검 특성은 까먹고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사용하려고 하네요. 배틀필드에 있는 카푸나미나 GX에게 30 데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워드를 사용해서 남아있는 카드들을 모두 뽑아냅니다. 이렇게 되면 구의 머리띠를 붙인 개굴린자 GX의 으스름 배기가 140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풍마수리검으로 30 데미지 올려놓은 카푸나비나 GX를 1탄에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포켓몬 교체로 개굴린자 GX가 나가고 곧바로 으스름 배기를 사용해서 카푸나비나 GX를 기절시키고 덱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프라이즈 상황이 2대3이 되었네요. 배틀필드로는 대짱이가 나갔습니다. 정규드로 한 장과 파워드로로 사용해서 덱에 남아있는 카드를 모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카이루프 측이 확실하게 대갑축을 잘 해놓았네요. 배틀필드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나갔습니다. 먼저 미스터리 트레이를 사용해서 덱에 있는 초타입이나 드래곤 타입 포켓몬을 서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서치하려고 하는 카드는 언뜻 덱을 살펴보면은 보라색으로 빛나는 카드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울트라 네크로즈만 GX를 서치했네요. 이렇게 되면 울트라 네크로즈만 GX를 내려놓고 구즈마를 사용해서 공격하는 걸 떠올렸지만, 여기서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자신의 트레시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하거나 세 장을 덱으로 되돌릴 수 있는데, 카푸나비나 GX를 패에 추가하고 벤치에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서포트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치할 카드는 구즈마를 가져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구즈마를 사용해서 카푸나비나 GX를 배틀필드로 끌어내면서 카푸큐어 GX를 사용하면은 상처 입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나 칼라마니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코 리차지를 사용해서 여기서는 우선 초에너지 한 장만 붙여주었네요. 그리고 구즈마를 사용해서 불러내는 포켓몬은 데미지 카운터가 많이 올라간 메가늄을 불러내고 카푸나미나 GX가 배틀필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사이코 리차지를 사용해서 여기서는 칼라마니로에게 초에너지 2장을 붙여주었습니다. 3장까지 붙여주었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카푸큐어 GX를 사용해서 회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제한시간이 종료돼서 프라이즈 차이로 카이루프가 이기게 되었네요. 굳이 제한시간이 끝나지 않았었어도 패에 이미 포켓몬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풍마수리검, 구해머리띠, 으스름배기 콤보로 카푸나미나 GX를 기절시키고 게임이 끝났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